안녕하십니까. 4월 2일 오후 김경국TV 시작하겠습니다. 이재명 정권 들어서고 지금 10개월 남짓되어 가는데 대한민국이 빠르게 쇠락하고 있습니다. 고환율, 고물가, 고유가, 그리고 고금리라는 이른바 사고 현상으로 민생은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고, 주식시장은 하루 사이에 매수 사이드카와 매도 사이드카가 번갈아 발동될 정도로 도박장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재명은 미국이라는 편한 길을 버리고 중국과 손잡고 망국의 길로 방향타를 잡아나가고 있습니다. 더 무서운 것은 우리 사회의 면역체제가 모두 무너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정치가 진영싸움에 올인하고 언론은 권력에 엎드리고 사법부가 정치 권력에 몸을 낮출 때, 그때가 바로 국가가 망할 때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모든 것이 이재명 한 사람에게 집중되면서 정치 권력은 이재명에게 줄을 서고, 언론과 사법부는 그런 정치 권력에 완벽하게 굴복했습니다. 대한민국에 과연 미래가 있을까요? 칼럼니스트 박주현 씨가 지금 대한민국이 처한 상황과 앞으로 나아가는 방향에 대해 너무나 신랄한 글을 SNS에 올렸습니다.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더 이상 부연할 필요도 없을 정도의 글입니다. 남의 나라 이야기 같으면 손뼉을 치면서 읽을 글인데 안타깝게도 지금 대한민국의 일입니다. 참담한 심정입니다. 일단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한 국가가 멸망으로 치닫는 과정은 전염병의 진행 단계와 소름돋게 비슷하다. 외부의 충격 때문이 아니다. 사회를 지탱해야 될 면역 체계들이 일제히 작동을 멈추고 오히려 바이러스에 영합하여 스스로 육신을 갉아먹기 시작할 때 국가는 붕괴한다. 진실을 외면하고 대중의 광기에 올라탄 정치, 주인의 심기에 맞춰 꼬리를 흔드는 언론, 그리고 광장의 고함 소리에 지레겁을 먹고 배를 깔고 엎드려버린 사법부, 이 세 개의 기둥이 완벽한 삼각편대를 이루어 국가를 야만의 구렁텅이로 밀어넣었던 132년 전 프랑스의 핏빛 코미디를 다시 펼쳐본다. 1894년 프랑스 군지휘부는 치명적인 군사 기밀이 유출되는 보안사고를 쳤다. 자신들의 무능이 발각될 위기에 처하자 권력자들은 가장 고전적이고 확실한 탈출구를 찾았다. 바로 대중의 분노를 돌릴 희생양을 조작해내는 것이었다. 드레피스 대비. 그들은 그가 유대인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필적을 교묘하게 위조해 간첩 혐의를 뒤집어 씌운 것이다. 프랑스 전역은 광기에 휩싸였다. 당시 팽배했던 반유대주의라는 집단적 정오에 불이 붙었고, 대중과 언론은 앞다퉈 매국노 유대인을 찢어 죽여라며 짐승처럼 울부짖었다. 법리적 증거는 휴지통에 처박혔고, 진영 논리에 맹신한 대중의 여론재판만이 법정을 지배했다. 이때 팩트를 검증하고 권력을 감시해야 할 언론은 무엇을 했을까? 그들은 진실을 파헤치는 대신 대중의 도파민을 자극하는 가장 자극한 나팔수가 되기를 자처했다. 대중이 분노할수록 신문은 불티나게 팔려나갔다. 언론인들은 앞다투어 저 매국노를 찢어 죽여라 라며 혐오를 부추겼다. 진실은 중요하지 않았다. 대중이 환호하는 글을 써서 돈과 인기를 얻는 것, 그것이 당시 언론과 지식인 행사하는 자들의 유일한 목적이었다. 가장 참담했던 곳은 마지막 방파제였어야 할 사법부였다. 법정에 선 판사들은 드레피스에게 적용된 필적 증거가 허술하게 조작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러나 법정 밖 광장에서는 수만 명의 군중이 유죄를 선고하지 않으면 가만두지 않겠다며 횃불을 들고 얼음장을 놓고 있었다. 판사들은 고민하지 않았다. 그들은 법정과 양심을 서랍 깊숙이 처박아두고 성난 여론과 권력의 눈치를 보며 바닥에 납작하게 배를 깔고 누웠다. 그들은 광장의 폭도들이 원하는 대로 무고한 자에게 종신 유배형을 선고했다. 사법부가 법리가 아닌 대중의 눈높이를 핑계로 스스로 척추를 꺾어버린 치욕스러운 사법부 자살이었다. 국가의 모든 시스템이 기득권의 비겁함과 대중의 광기 앞에 완벽하게 굴복했던 1898년 1월, 모두가 알아서 기어다니며 눈치를 보던 그 침묵의 바다에 거대한 돌직구 하나가 날아들었다. 당대 최고의 부와 명성을 누리던 60살의 대문호 에밀 졸라가 신문 일면에 대통령에게 보내는 공개 편지를 실은 것이다. 제목은 단 한 줄, 나는 고발한다. 그는 정거를 조작한 군부 권력뿐만 아니라 가짜뉴스로 군중을 부추긴 언론, 그리고
여론의 눈치를 보며 판결을 조작한 썩어버진 사법부를 실명으로 하나하나 찌르며 도력을 냈다. 가진 것이 많았던 그가 굳이 미쳐 돌아가는 대중의 돌팔매를 맞을 이유가 있었을까? 실제로 이 기고문이 발표되자 선동당한 대중은 졸라의 집 유리창을 박살냈고 권력은 그를 명예훼손으로 재판에 넘겼다. 그는 조국을 떠나 쫓기듯 영국으로 망명해야 했다. 하지만 졸라는 펜을 꺾지 않았다. 그는 도망치는 순간에도 이렇게 일갈했다. 내게는 오직 진실의 빛에 대한 열정만 있을 뿐이다. 진실은 전진하고 있으며 아무도 그것을 막을 수 없을 것이다. 결국 어떻게 되었는가? 무릎 꿇지 않은 단 한 명의 지식인이 쏘아올린 펜대의 무게는 조작된 거대한 시스템 전체를 무너뜨렸다. 12년의 사투 끝에 사법부는 자신의 과오를 인정했고 드레피스는 무죄로 풀려났다. 정치는 선동을 택하고 법원은 배를 깔고 누우며 언론은 이를 부추기며 돈을 버는 나라. 굳이 132년 전 프랑스의 지도를 펼치지 않아도 작금의 현실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 풍경은 뼈가 시리도록 익숙하다. 다수가 윽박지른다고 해서 거짓이 진실이 되지는 않는다. 권력이 얼음장을 놓는다고 해서 썩은 냄새가 향기로 둔갑하지도 않는다. 세상의 모든 엘리트들이 대중의 광기와 권력 앞에 알아서 엎드리는 이 비루한 시대에 에밀 졸라의 서늘한 펜촉이 유난히도 사무치게 그리워지는 목요일 아침이다. 그러고는 1893년 1월 13일 조르주 클레망소가 발행하는 신문 로로르 일면에 실린 에밀 졸라의 나는 고발한다는 제목의 글을 발췌해서 올렸습니다. 나는 고발한다는 글은 이렇습니다. 나는 드레피스의 무죄를 증명할 확실한 증거를 쥐고도 이를 은폐한 빌로 장군을 고발합니다. 말하는 것이 나의 의무이며 나는 공범자가 되고 싶지 않습니다. 나의 열정은 오직 인류의 이름으로 빛을 향하는 것뿐입니다. 진실은 전진하고 있으며 아무도 그것을 막을 수 없을 것입니다. 132년 전 프랑스의 드레피스 사건을 빌려 현대 한국 사회의 정치적 광기와 언론의 영합 그리고 사법부의 굴복을 날카롭게 직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역사는 반복됩니다. 하지만 그 반복의 굴레를 끊어내는 것은 언제나 작지만 깨어있는 사람들의 외침이었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는 어떻습니까? 판사들은 법정보다 권력자의 눈치를 보고 언론 역시 권력에 굴복하는 행태가 익숙해져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재명 정권의 독주를 막아낼 정치적 구호만이 아닙니다. 다수가 윽박질러도 아니오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 그리고 배를 깔고 누운 사법부를 향해 일어나라고 꾸짖는 양심, 또 가짜뉴스의 바다에서 진실의 빛을 찾아내는 해안입니다. 진실은 전진하고 있으며 아무도 그것을 막을 수 없다는 에밀 졸라의 말처럼 이재명 정권이 아무리 국가의 면역 체계를 무너뜨려도 우리 각자가 정신을 차린다면 대한민국의 심장은 다시 뛸 것입니다. 지금은 비겁한 침묵이 지배하고 있지만 막아놓은 본물은 언젠가는 터지게 마련입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